안녕하세요, 아빠드론입니다. 아빠드론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거의 2,000명이 다 되어갑니다. 물론 10만명, 20만명, 30만명, 100만명 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분들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론 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은 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적같은 일이죠. 사실 1000명 넘는 것도 기적같은 일이고요.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사하는 마음에 드론 빌드하는 영상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만드는 영상은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냥 촬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준비 다 해야 되고 다 편집도 엄청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취미 활동을 하는 마당에 빌드 영상까지 만드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만 합니다. 만들까? 말까?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좀 필이 탁 받으면 할게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필 받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각설하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약간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비행 영상만 이렇게 올리게 되고 제가 왜 무슨 생각으로 이 비행 영상을 올리는 건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도 공유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비행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비행하는 목적이라든가 요즘 비행 스타일은 내가 왜 이런 비행 스타일로 하고 또 편집은 또 어떻게 했고 요즘 쓰는 제가 저의 장비라든가 모터라든가 뭐 변속기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도 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미들레인지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미들레인지 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미들레인지 비행을 하고 있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비행 스킬보다는 비행에 대한 어떤 영상미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영상을 좀 재밌게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비행 영상 자체가 좀 예뻤으면 좋겠어. 그게 좀 욕구가 올라와가지고 미들레인지 비행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 물리적인 여건도 있죠. 사실 이렇게 기술 비행 나무 넘기라든가 어떤 반도에서의 비행 이런 것도 사실 욕심은 있지만 그런 비행을 하게 되면은 드론이 견적이 잘 나요. 수리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수리를 안 하면서 제 취미를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미들레인지 했습니다. 근데 미들레인지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드론을 멀리 보내는 게 힘든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안해요. 드론을 멀리 보내면 신호가 끊어져가지고 추락하지 않을까? 물에 빠뜨리지 않을까? 산에 떨어뜨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드론을 날릴 때 이 조종기로 조종을 하는데 미들레인지를 비행할 때는 이 기술을 많이 안 씁니다. 1km, 2km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쓰게 되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스로틀을 계속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직진하든가 필요할 때만 턴해야 돼요. 필요할 때도 급턴이 아니라 살살 턴하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틱을 막 조정하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불안한지라 가다 보면은 이게 손가락이 떨리는 거야. 덜덜덜덜덜 떨는 거야. 물론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가 진동을 좀 잡아주긴 하죠. 그래도 계속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레인지도 약간 연습이 필요하다. 이 강심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약간 간땡이가 버야 돼.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좀 미들레인지 할 때 요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베타 플라이트에서 설정을 하실 때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 론이나 피치를 할 때, 론이나 피치 할 때 1500 기준으로 중심이잖아요. 값이 1000에서 2000까지인데 1500이 중심이잖아요. 예. 그 1500에서 약간 1, 2 뭐 정도 벗어나도 얘는 움직이지 않게끔 베타 플라이트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기억나면 여기 자막에 넣겠습니다. 아무튼 그 값을 설정해서 민감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레이트도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좀 살짝 낮춰서 조금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이 기울기를 좀 낮게, 이렇게 쫙 낮게 해주시는 것이 미들레인지 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체는 이제 제가 날리고 있는, 지금 현재 날리고 있는 5인치 기체고요. 여러분들이 날리시고 있는 FPV 5인치 드론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다만 뭐가 다르냐, 여기 보면 이게 GPS가 달려있어요. GPS 모델 이름은 BM220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냥 알리에서 싸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대량으로 구입하셔도 상관없는, 가격적으로 부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GPS를 제가 이렇게 벨크로에다가 묶어놨죠. 예, 배터리가 이거 껴지고 벨크로에다 묶어놓고, 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럼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이제 GPS 정보가 들어오면은 플라이트 컨트롤러로부터 이제 영상 송신 모듈에 그 GPS 정보가 이제 화면에 뜰 수 있게끔, 이제 이런 고글을 끼고 이렇게 날리잖아요. 고글 끼고 날릴 때 이 고글 안에 GPS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나오냐? 이 기체의 위치, 그리고 제가 출발한 방향,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갔나, 거리, 그리고 GPS 위성수, 이런 정보들이 쫙 나와요. 그것도 물론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 설정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설정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들레인지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GPS 모듈을 다루셔야 돼요. 제가 이제 비행하다 보면 멀리 보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돌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GPS 그 계기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는 계기판에 의지해서 비행하는 건 금지가 돼 있어요. 이게 법이 못 쫓아와. 근데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게 또 안 맞는 거지. 이 법하고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칙을 가지고 조심하게 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GPS를 달고 나서 또 한 가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GPS 레스큐라는 기능이거든요.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베타 플라이트 펌웨어가 깔리는데, 펌웨어 설정에 GPS 레스큐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예. 이 GPS 레스큐도 그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GPS 레스큐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행하다 보면 멀리 보내게 되면 신호가 끊어질 수 있어요. 조종기 비행하고 있는데 신호가 끊어져. 그럼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하죠? 보통은 그냥 추락시키죠. 예. 레스큐가 그냥 추락을 시켜요. 그 추락시키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어요. GPS 레스큐를 키면은 딱 신호가 끊어질 때 신호가 끊어진 걸 감지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도를 높였다가 쭉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착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있는 곳까지 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왔을 때 천천히 고고도를 하강을 하면서 오거든요. 그때 다시 신호를 잡으면 돼. 예, 수동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레스큐를 이제 발동하면은 제가 이제 미들레인지 한다 하더라도 레스큐에 의존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비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 GPS 레스큐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만약에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공비행을 막 하고 있어. 물리를 쫙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데 신호가 끊겼어. 레스큐를 발동하려면 시간 간격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공비행 쫙 하는데 레스큐를 발동하려면 좀 고도가 하강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물이야. 그래서 저공비행할 때는 레스큐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고공 비행하게 되면 레스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큐를 달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GPS를 달았을 때 그런 장점이고, 미들레인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미들레인지는 이 쿼드로토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로부터 10km 미만, 거리가 10km 미만, 반경 10km 미만의 비행은 다 미들레인지입니다. 10km 이상 돼야지
그 롱레인지고요. 그래서 쿼드로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날려봤자 1km에서 3, 4km까지 가잖아요. 그 정도가 사실 한계예요. 쿼드코프터는요.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비행하는 거를 이제 미들 레인지 이제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들 레인지 비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안전입니다. 도심에서 날리는 건 약간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심. 그리고 어떤 인가 위에서 좀 비행하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통신 중계기라든가 또 그 고압 전선 있는 쪽, 이쪽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호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 신호라든가 송수신 신호가 간섭을 받아서 추락하거나 드론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비행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 방향으로 가서 어디를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는데 몇 킬로미터를 가는 거다라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산 뒤로 넘어가니까 조심해야 되고, 저쪽에 전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나서 미들레인지 비행에 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위험해집니다. 까딱하다 산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비행 계획을 꼭 세워야 된다는 점. 그리고 비행 계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들레인지 할 때 채팅을 팍팍 주면 안 되거든요. 천천히 스무스하게 주는 이유는 배터리를 계속 관리하면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터리 달 때 미들레인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1km에서 2km 정도의 사이로 이렇게 미들레인지 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리튬 폴리머 배터리 4셀 배터리 기준으로 1800 정도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비행하실 때 비행 계획을 세워서 약 15V 전압이 15V 이하로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면 15V 이하로 떨어지고 14V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돌아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마음속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4V 됐는데 그때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럼 그거는 그냥 드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이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방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미들레인지에서는 방전율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전율은 높지 않은데 용량이 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배터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8650이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런 종류의 배터리가 있는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4개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이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1600짜리 무게잖아요? 이 무게가 이 용량이 1600짜리인데 같은 무게로 2배 정도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도 제가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더 오래 달릴 수 있잖아요. 방전율은 낮아도 스틱을 스로틀 팍팍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전율이 낮아도 되거든요. 낮은 방전율로 계속 안정적으로 오래 안전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또 리튬 폴리머 배터리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드셔가지고 비행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미들레인지 할 때도 디지털로 하거든요. 미들레인지는 이런 비스타, 카딕스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에어 유닛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에어 유닛을 추천드리고요. 합법적이진 않지만은 저는 크로스파이어를 이용하거든요. 크로스파이어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들레인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FR 스카이에 R9M도 있고 이 디지털 자체도 조종기 송수신을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미들레인지급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크로스파이어, TBS의 크로스파이어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국내에서는 합법적이진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미들레인지 하실 때는 고프로를 이용하실 거잖아요. 영상 촬영할 때. 저는 이제 고프로 8
고프로 8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프로 8을 이제 촬영할 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이퍼 스무스를 켜고 촬영할 거냐, 아니면 하이퍼 스무스를 끄고 촬영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하이퍼 스무스를 켜고 촬영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영상 자체를 그대로 날 것으로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촬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이퍼 스무스를 끄고 촬영한다는 거는 후편집을 할 때 진동을 자기가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릴스테디 고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하이퍼 스무스를 끄고 반드시 영상 비율을 4:3 4:3으로 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영상을 취득하면은 그거를 릴스테디 고에다가 넣어서 이제 영상을 변환해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으로 비행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즘 많이 써요. 미들레인지, 롱레인지 비행은 또 그렇게 후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묘한 느낌이 나거든요. 릴스테디 고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만 합니다. 예. 저도 요즘 맞들여가지고 그거를 좀 하고 있고요. 영상 설정을 하실 때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노출값 보정이 제가 마이너스 0.5로 설정하거든요. 기본이 0값인데 마이너스 0.5로 해요. 이 고프로가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정도로 해야지 좀 밝게 나오는 거를 좀 저지하고 만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노출값은 좀 약간 마이너스 0.5 정도로 보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감도입니다. 감도가 iOSO라는데 여기 iOSO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어요. iOSO를 저는 100으로 맞춥니다. 둘 다. 웬만하면은 이게 둘이 다르면요, 계속 감도가 이제 널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iOS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에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화질 자체를 계속 균일하게, 그리고 고품질로 만들고 싶으면은 iOS를 감도를 100으로 맞추시고, 둘 다 최소 최대를 100으로 맞추시는 것을 또 권장드리고요. 선명도는 굳이 높음으로 하실 필요 없고, 약간 저는 낮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동적인 영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높으면은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명도는 좀 낮음으로 했고요. 색상은 플랫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플랫으로 해야지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색상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면은 기본적인 설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프로 설정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들레인지 비행이 좀 더 일반 프리 스타일보다 좀 더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가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미들레인지를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또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들레인지는 초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제가 착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함께 지식 공유가 되고, 많은 분들과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지식도 공유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상으로 제 썰을 한번 미들레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 계속 찍어 나갈 거고,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보가 좀 유용했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비행하실 때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비행하시길 원하며, 아빠드론 유튜브 채널 사랑해 주시고 더 좋은 정보,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드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